처음에 모의고사 문제 드린 것 중에 낸 거 이제 처음에 고프만 기입형에선 하나였죠. 고프만 역할거리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출제를 기입형하게 되면 충분히 내기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겠다라고 했었고, 이걸 내는 거에 대해서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하고 일치하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저는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체면이라고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이 고프만의 역할거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 뭐 드라마, 영화도 많고요. 예, 그런 것들이 다른 게 많아서 했었고, 기존에 있었던 사회학 거기 나와 있었던 이론 책에서 이제 예시는 이제 제가 바꿔서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배 아저씨, 저희 경배 아저씨가 교장하시던 분인데 이래갖고 썼는데 역할거리고, 실제 문제로 했었던 건 이 역할거리에 대한 이제 기능 또는 역할거리에 대한 기능이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장점 단점이 이것까지 서술형으로 처음에 만들었었으나 기입형으로 빼고자 그걸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프만 역할거리는 다들 정리를 한 번씩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인상관리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고프만의 역할거리는 그렇죠.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 사회적 위치, 위계서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지위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는 의도적인 경우도 있었고 또는 피치 못한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가식적인 수행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가식적인 수행이라는 거는 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다르게 표현하고자 일부러 튀어보려는 성질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어떻게 보면 나는 절대 이건 맡아서는 안 돼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상황 때문에 맞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거리두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응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고프만 입장에서는 여기서 나타난 다양한 형식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연극 이론이라는 게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위치와 실제 맡고 있는 지위 간의 어떤 이질감 차이, 디스턴스란 말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 롤 디스턴스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거리란 말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틀리신 분 없습니다. 다 맞으셨고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쭉 가서요. 논술형 문제 바로 갈게요. B형 논술형 문제 바로 가서 A국의 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 정보의 영향에 관한 인식조사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쓰신 분이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분. 그러니까 많이들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두 명을 고르고라고 명시적으로 써졌는데 처음의 형태는 그냥 모두 고르고라고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모두라고 냈나요? 두 명이라고 냈나요? 제가? 모두요? 네. 모두라고 하면 복수형이죠. 그래갖고 두 명을 제가 처음에 냈군요. 두 명을 처음에 냈는데 그러면은 너무 쉬워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로 바꿨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두 했는데 이제 찾기가 쉽지 않으셨다라고 했고, 의외로 이 정을 많이 쓰셨어요. 정을 썼다라는 거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쓰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맞다라기보다는요. 여기 보면 표에 대해서 이제 정보의 영향 뭐 이런 거 표에 대한 해석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해석이 됐었나 안 됐었나. 사실 논술형으로서 이거 비슷한 걸 지금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그리고 이 문제하고 비슷한 유형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건 탈락이 됐는데, 지금 이 문제가 그래도 좋다, 판단하시기 좋다라고 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난 문제에 속합니다. 여기 보시면 생활이 편리해졌다, 사생활 침해가 늘어났다 해서 네 가지 단계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주관적 인식,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어요. 인식을 물어봤고, 여기서 보게 되면 A국의 인터넷 이용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집단이 나와 있죠. 모집단이 나와 있죠. A국의 인터넷 이용자라는 거.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그냥 조사를 했을 때 뭐뭐국이라고 나와 있고, 그럼 뭐뭐국에 대한 규정이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어요. 뭐 인구가 얼마로 유지됐었다라든지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인구 문제 꼭 묻고요. 인터넷 이용자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모집단 갖고 장난치는 문제를 꼭 물어볼 겁니다. 반드시요. 그러니 이 인터넷 이용자하고 일치하지 않는 모집단 갖고 나온 헛소리를 한 애가 한 명 있었죠. 여기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대상으로 정보의 영향에 관한 인식조사했다. 잘못된 분석. 자, 들어가게 되면 표 자체에서 봤을 때 생활이 편리해졌다. 사생활 침해 늘어났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놨고 2000년과 2007년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2000년과 2007년에 대해서 이 수치가 같다는 얘기가 전혀 없죠. 플러스
중절이야 고절이나 대절이나 중절이나 고절이나 대절이나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같을 리가 없다는 거. 그렇다 보니 이 두 개의 변수, 두 개의 표본 집단에 대해서 마음대로 묶어놓거나 더한 거는 다 틀린 걸로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다시피 이걸 갖고 이렇게 이 표에 대한 해석을 판단하는 문제로 내게 되면은 조건이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논술형이나 서술형이나 다른 데 또 나왔을 때는 밑에 점점점 이제 당구장 표시나 뭐 해갖고 이거는 이렇다라고 규정한다. 2000년과 2007년 조사 대상자는 같다라고 본다 뭐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없어? 그러면 요거 갖고 틀린 거 냈으니까 아 요거 갖고 쓸데없이 더하는 게 나오겠군 이런 걸 유추가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찾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만 보면 나와요. 뭐 틀린 게 나오겠구나 라는 게요. 저는 이제 세 가지가 보였어요. 아까 그 외국 인터넷 이용자에서 못다한 거 장난치는 거 나오겠다. 그 다음에 특별한 거 없었고요. 보니까 2007년, 2000년 두 개 나왔었는데 분명히 이거 집단 이거 두 개 다르다.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갖고 똑같이 보고 뭐 늘어났다 줄어났다 말장난친 거 하나 플러스 지금 중절이야 고절이야 대절 이상에 대해서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다시피 우리 사회에 보면은 중절이야가 많나요? 굉장히 드물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대절 이상이 상당히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에 한정지었기 때문에 대절 이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실제 수치가 막 그 중절 이상이 막 80%고 대절 이하가 30%가 나올지라도 중절 이상이 더 많을지 어떻게 알아?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게 저는 유추가 됐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예, 제 생각인데 여러분도 표 같은 걸 보시게 되면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값 들어가죠. 2000년의 경우입니다. 그럼 2000년 체크해서 2000년 보시면 되죠. 2000년 들어가가지고 고졸 이하의 학력 수준 나왔어요. 고졸 이하의 학력 수준이니까 고졸과 중졸 이하를 두 개를 묶었네요. 그렇죠? 그 수준에서 응답자 중에 사생활 침해가 늘어났다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16.5%이다. 자, 사생활 침해가 늘어났다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거 쭉 보이죠. 8.8이 있고 7.7이 있죠. 예, 그래서 응답한 비율은 16.5%이다. 예, 값은 진짜 잡아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졸 이하와 고졸에서 한꺼번에 조사를 했었는데 이걸 그냥 생각 없이 뚝 더해놨잖아요. 자, 가중 평균 비율이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평균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더해놨다. 만약에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전체 집단에 있어서 이 중졸이와 고졸이와의 인구가 같아야 돼요. 만약 그런 조건이 있다. 100명 100명 조사했다. 아, 그럼 그럴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것도 중졸하고 고졸이 100명, 만약에 대졸 이상도 100명이다. 그럼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 알 수 없다를 묻는 전형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이제 현직에 나와셔도 굉장히 많이 보는 유형의 문제에 속하고요. 실제 이거는 고등학교 문제 출제됐던 거죠. 예, 수능에 출제됐던 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확인됐었던 거고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사생활 침해 늘어났다. 그렇지 않다. 다음에 16.5%는 함부로 더하면 안 된다. 두 개의 표본 집단에서 구한 퍼센트를 갖고 두 개를 일시적으로 더하는 거는 실제 모집단에 크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잘 쓰셨어요. 값은 그래도 많이 찾으셨어요. 예. 값은 많이 찾으셨어요. 을 같은 경우 2000년의 경우 고졸의 학력 수준. 자, 2000년의 경우 보게 되면 고졸 봅니다. 2000년의 고졸. 응답자 중에서 생활이 편리해졌다. 이 앞부분이네요. 11.1이네요. 생활이 편리해졌다에 이전에 비슷하다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3.8이다. 예, 이전과 비슷하다, 그렇지 않다인데 이거는 고졸 안에서 다 물어봤죠. 예, 한 카테고리 안에서 고졸이란 카테고리 안에서 퍼센트는 같은 모집단을 놓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죠. 아까는 두 가지를 그냥 더해보는 이건 하나니까. 예, 여기서 바로 정으로 갈게요. 정 보시게 되면 2007년의 경우 사생활 침해가 늘어났다에, 자, 2007년에 사생활 침해가 늘어났다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의 응답한 수가, 자, 응답한 수, 사생활 침해 그렇다고 응답한 수, 생활이 편리해졌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수보다 적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적다라고 표현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더해되면 전체 수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정을 답변으로 쓰신 분이 꽤 계세요. 근데 한 카테고리라 해서 비교가 가능하다 이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중졸 이하가 비교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졸이 비교하고 대졸이 비교가 가능해. 그래서 A하고 B가 있고 A-이고 B가 있고
이건 A하고 A 다시네요. B하고 B 다시네요. C하고 C 다시네요. 만약에 이게 이쪽이 다 크다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는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하고 C하고 A 다시 B 다시 C 다시하고 더하면은 당연히 누가 더 크다? 이게 더 크다가 비교가 가능한 거죠. 이걸 갖고 퍼센트는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한 카테고리 안에서는 비교가 가능하다는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해, 같은 표본 집단 안에서는 퍼센트가 곧 수를 나타낸다. 그 수가 얼마인지는 몰라. 그래서 이제 수를 표시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중조리아에 그렇다가 68.2, 그렇다가 43.3이라고 한다면 숫자가 얼마일까요? 중조리아 우리가 몇 명인지 몰라. 거기다가 얼마? 68.2겠죠. 네. X죠. 68점이 X예요. 이게 숫자예요. 근데 이거하고 같은 카테고리 X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47.3이에요. 비교 가능하네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중조리아 작고, 고졸도 73.2, 55.9 작고, 대졸이상도 82.6, 67점 같고, 비교 가능하네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 하나 바꿔봅시다. 중졸이하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숫자가 바뀌었어요. 중졸이하가 여기가 50%가 나왔고, 여기가 60%가 나왔어. 60%가 나왔어. 자, 이건 둘 다 이쪽이 더 많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50%, 60%였고 중졸이가 이쪽이 많다라고 했어. 하나가. 그러면 더 많다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중졸이아가 사람이 얼마 없고 다른 퍼센트 차이에 비해서 10% 차이는 미미하니까 요거는 그래도 많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틀린 거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뭘 안 줬어요? 중졸이아가 몇 명인지 안 줬잖아. 모집단이 몇 명이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변수를 비교하다가 하나라도 이렇게 더 큰 게 있다 그러면 알 수 없다로 가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라도 커진 게 있으면 이게 억지스러울지라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정 같은 경우 지금 맞다고 표시하는 분 꽤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이 틀렸다 맞았다를 이걸 몰라서라고는 생각 안 할게요. 위에서 못 찾다 보니까 굳이 수하고 퍼센트는 다르다는 그 하나의 지식을 갖고 그냥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예. 자, 병 봅니다. 병이 논란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병이 논란이 많이 되는데 병 자체에 대해서 진짜 우리 임용 수준에서는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7년의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 수준에 해당하는 이라고 나왔어요. 대졸 이상의 학력 해당하는 국민 중에서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국민 체크하셔야죠. 예. 짜증나죠? 예, 짜증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맨 처음에 문제 A국 인터넷 이용자라고 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터넷 이용자라는 것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인터넷을 사용하나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국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기존 모집단이 다르니까 병은 이것 때문에 뭔 소리를 해도 무조건 틀리게 돼버리는 겁니다. 비교 모집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잘 냅니다. 예, 이렇게 잘 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교수가 직접 여기다가 논평을 달고 그랬었어요. 정답률이 이때 2.7%. 예, 100명 중에 3명도 답을 못 쓴 그런 문제였어요.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생 수준에 이런 걸 봐야 되나, 이런 말장난을 봐야 되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통계자료 해석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타당도를 따지기에 있어서 봐야 되고, 그래서 병이라는 거는 인터넷 이용해서 뽑은 자료가 국민 중에서란 말로 해석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왔던 2011년인가요? 그때 나왔던 걸 했었고 의외로 좀 틀리셨는데 앞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분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낼 거냐면 논술형에서 아마 비슷한 걸 하나 낼 거니까 해석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 낼지 모르겠고요. 지금 만들어 놨는데 또 뭐라고 하시면 못 내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금 봤고요. 쉬운 문제 있었죠? 예, 쉬운 문제 있었죠. 논술형에서 딴 게 부담스러운데 한 가지 지금 할 만한 거. 논술형 마지막 문제인가요? B형에서. 예, 작업반 문제입니다. 10개의 작업반 중에서 작업반이 아니죠. 타이어 그걸로 바꿔놨죠. 이것도 토론을 통해서 바꿨어요. 컨베이어 벨트 상에서 그런 타이어 팀으로 지금 바꿨었고요. 소집단이라는 문제로 나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동아리로 바꿨습니다. 실제 나왔던 문제죠. 예, 객관식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단어만 바꿔갖고 했었고, 되도록이면은 위험한 상황 이제 없애기 위해서 실제 나왔던 지문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틀리신 분 없을 거라고 보고, 니은과 기억을 비교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니은과 기억 비교하라 했으니까
뭐 니은을 규정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기억을 규정할 수 있는 집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갖고 이제 정의가 아니죠. 지정이죠. 이 상황에서 두 개를 비교할 때 어떤 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여기는요 공장이에요. 공장 안에 있는 어떤 그 컨베이어 벨트 같은 이런 팀에서 얘네들이 모여가서 A팀 그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조직 중에서 얘는 어디에 속하냐면 기업이죠. 예, 뭔가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거. 그렇다면 기업이 창출할 때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소집단이 갖는 의미를 써주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공식 집단 중에서 학교가 있어요. 학교 동아리 있죠. 학교 동아리에서 갖고 있는 그 비공식 조직의 성격과 지금 이 회사 안에서 갖는 동아리의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물론 그냥 쓰셔도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 안에서 있는 거라고 한다면 약간 효율감 같은 얘기를 좀 많이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생각은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늘어난다. 조직의 효율성도 늘어나고 또는 일에 대한 능률이 늘어난다. 이게 꼭 써주면 좋겠다라는 거 했어요. 또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산량도 높아놨고 그래서 생산량 얘기를 하고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 높은 생산량. 인간관계도 좋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 좋았다라고 하니까 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만족감, 구성원에 대한 만족감이라든지 뭐 1차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데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다 쓰신 분들은 다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쉬어가는 문제처럼 이렇게 됐었는데 사회문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우선 빼고 했었는데 지금 뭐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기입형으로 왔던 게 오히려 이쪽으로 넘어갔고 조금 더 길게 해서 뭐 차이점에다가 이제 뭐 조직에 대한 규정 여기서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니은과 기억에 대해서 규정을 내리신 분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이런 식으로 규정 내린 거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서술형이다 보니까 그렇게 쓰고 나서 안전하게 첫째 둘째 셋째 나가는 거 서술형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쓰셔도 전혀 감점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건 위험해요. 근데 이런 규정이 자신이 없어.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걸 괜히 써가지고요. 오히려 더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면 쓰시고요. 자신이 있으면 쓰는 거 절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더 체계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데 자신이 없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야? 찍어볼까?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길게 쓰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나쁘진 않았는데 이건 쉬웠으니까 만약에 약간 난감한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묻는 거 뭘 물어봤어요? 장점 쓰라고 했거든요. 왜 장점만 쌀랑서라도 틀리진 않으냐? 서술형의 특성상 문장으로 알려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의 니은과 기운의 생각 논술형이라고 한다면 100% 써야죠. 장점 쓰라고 했는데 니은과 기은이 뭔지는 확실하게 써야 되는데 서술형에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구나 개인적으로 쓰는 게 더 좋았는데 딱 알아볼 수 있어서 채점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난 장점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완결 지어야 되니까 괜한 걸 해가지고 감점 아다시피 채점할 때 논의를 했던 게 감점제예요. 그래서 0.5점, 0.25점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게 0.5까지만 텀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근데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그렇게 하면 되시고요. 마지막 논술형이죠. 논술형 마지막에서 이제 기능론, 갈등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제 논술형에서 줬었을 때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 채점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첨삭을 와가지고 다 했는데 우선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만약 뭐 인터넷에서 들으셨든 아니면 기존 반 친구들 입장에서 이 논제가 어려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보자마자 이거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생각을 했었고요. 가장 우리 사회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물어야 될 게 기능론, 갈등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나왔던 문제 자체가 갈등론적 관점에서 일탈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했었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론적 관점 물어볼까 기능론적 관점 물어볼까 하다가 갈등론으로 접근했었고 강화의 원리, 스키너 나와 있었죠. 이 스키너 강화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 강화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좀 내려주고 그렇다면 기능론의 다양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존재하는데 이걸 기점으로 요거 자체에 대한 뭘 내려라? 비판을 해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 쓰려고 했었고 표에 대한 해석은 명백하게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거기 표 보시면은 세 가지 잣대들이 나와 있고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가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수업 시간에 연습했던 거는 이렇게 상관관계 명확하지 않았을 거예요. 헷갈리는 걸 냈었는데
명확하게 된 거는 이제 이거를 갖고 막 표를 해석하는데 막 고민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한번 잘 써봐라라는 차원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라고 딱 집어서 줬어요. 사실 이게 없는 게 맞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쓰라고 그걸 규정을 내렸고 저소득층의 입장, 지금 이 시각으로 봤었을 때 베버가 얘기했던 그런 계층적인 차원이나 이런 걸로 접근해봐도 아 이게 저소득층이구나. 저소득층 갈등론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잣대를 중요시 여긴다면 고소득층 입장에서 기능론 이걸 잣대를 보겠구나 이렇게 본다면. 근데 여러분 서술한 걸 정리를 하다 보면 이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어떤 이 잣대를 갖고 집어넣은 있는데 이게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관점 자체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무슨 관점이다, 저소득층이 갈등론이다, 그다음 고소득층이 기능론이다 해서 연결을 시켜주시는 게 이 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장을 서술하셔야 되는데 그걸 그냥 빼놓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잣대로서 이건 누구의 관점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신 분이 있어요. 표에 대한 설명은요 정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다 해주셔야 되고 논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걸 해석할 때 아 얘가 진짜 이걸 뭘 물어보겠구나 요거 하나 정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요걸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연계해서 그 다음 문제 강화의 원리로 보게 되면 요건 누구 주장이에요? 스키너 얘기인데 결국 이거는 고소득층 얘기가 고소득층 기능론자들이 하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강화의 원리 이상적 공동체라는 게 소위 말하는 기존의 제도에 순응하게 되면 괜찮아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 얘기라고? 고소득층 얘기라고. 그래서 저는 이상적 공동체라는 거에서 갈등론적 관점에서 비판할 때 첫 번째, 우선 강화의 원리는 기존 제도의 순응이다. 이 문장 거의 다 쓰셨어요. 안 쓰시면 한 분이가 계셨는데 다 쓰셨어요. 기존 제도에 대한 순응이야. 그럼 행복할 거야 라는 건데 그게 왜 행복한데 라는 거죠. 순응이란 것 자체에서 이게 행복하려면은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될 텐데 아다시피 갈등론 이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스키너 강화의 원리 보시게 되면은 이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지 어떻게 알아야 돼 써야 될 것 같고요. 고소득층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뭐냐면 고소득층이 만든 제도고 기득권층의 그들의 유지에 대해서 이랬다라는 걸 써주기를 바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하고 맨 뒷문장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갈등론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더 원한다라는 얘기까지 써줬으면 좋았는데 사실 비판이니까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논술형이잖아요. 논술형 같은 경우 밑줄 친 거에서 그냥 쓰는 것도 좋긴 한데요. 예. 그거 갖고 아닌데 뭔가 논하시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갈등론적 비판했으면은 본인에 대한 생각 정도는 하나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상적 공동체에 대해서 비판을 한 다음 이 비판에 대해서 그래서 이상적 공동체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 써주시면 좋다. 어렵지 않죠? 예, 어려운 문장 아니죠? 이거 쓰는 거요. 예,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구조화 시켜보면은 맨 처음에 거는 표에 대한 해석이니까 이 표에 대한 해석이 들어갔을 때 표에 대한 해석은 명백하게 상관관계가 나와 있어요. 예, 상관관계가 나와 있어요.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고소득층이 기능이고 저소득층이 갈등적 시각이면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구나에 대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출발할 때 표에 대한 해석을 먼저 쓰신 분이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걸 쓰시는 분이 있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무슨 잣대를 보고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무슨 잣대를 보고 그래서 기능론적 관점은 고소득층하고 연관이 되고 갈등론점은 저소득층 연관이 되고 대체 오케이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바로 기능론적 관점 다이렉트로 쓴 다음에 고소득층으로 간 다음에 반면에 많이 쓰셨어요. 세 분이 쓰셨는데 좋아요. 반면이란 건 확실히 역접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쓰셨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뭐 자수 제한을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했는데 요게 들어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한 연관과 기능론에서 보는 잣대 여기다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더 붙는 거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상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논술에서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어요. 기업과 니은에 대해서 쓸 필요 없이 그냥 장점만 쌀랑 써도 된다고 사실 서술형은. 논술형은요. 이상적 공동체를 줬으면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보는구나. 그래야 비판이 가능하지. 비판하려면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먼저 설명해 달라고 한 거예요. 논하시오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갈등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는 감점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 공동체가 밑줄까지 쫙쫙 쳐졌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구나. 아 이건 100% 기능론이잖아요.
이 보자마자 다 아시죠? 보자마자 다 아시니까 기능적 관점에서 이상적 공동체 이런 거다. 그래서 강화의 문장 하나 이제 더해갖고 근거로서 강화의 원리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쓰시고 이게 기존 제도에 대한 수능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공격할 게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 제도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수능이 과연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이게 갈등론적 비판이죠. 그렇죠? 갈등론적 비판이라 그래서 첫 문장부터 그대로 갈등론적으로 그렇게 표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얘 문장에 대해서 나 이렇게 봤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끝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갈등론적 입장에서 내주는 결론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가 이건 제 생각, 론이잖아요. 결론이죠. 물론 이게 결론을 요구하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아 얘는 이걸 굉장히 적확하게 이해를 잘했구나. 만약에 여기서 지금 딜레마가 생겼어. 이거 감점 초 말어 하다가 이거 딱 보게 되면 아마 안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완 요소로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요 처음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묶어갖고 둘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저서증 토론을 통해서 사회과 교육론 그렇게 하려다가 그냥 단독으로 가고 경제적으로 이제 사회과 교육론 묶었습니다. 아다시피 지금 문제 유형이 약간 사회과 교육론하고 섞어서 낸다 그러는데 여러분 논제를 이제 다 연습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독립적이에요 거의. 사회과 교육론 문제 먼저 처음에 쓰고 심표 딱 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써라 그래갖고 사실은 이게 통합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래요. 근데 저는 문제를 때 좀 유기적으로 사회과 교육론이 녹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너무 어렵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고 기능 갈등이라고 예, 이쪽은 뭐 반드시 한쪽 관점에서 쓰라는 게 거의 일반적이고 양쪽에 토론을 시키거나 이건 우리 쪽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연습해야 될 게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문화, 사회학책 한번 보세요. 어떤 주제를 주고 나서요. 이 주제를 어떻게 바라봐요? 예, 두 가지로 바라봐요. 기능과 갈등. 상상론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상상론은 약간 논술이 되게 힘들어. 개인의 관점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뭘 찾아요? 대책 찾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우리의 태제 뭐 사회화를 저번 때 일탈을 했으니까 사회화를 낼 수도 있겠고 어떤 문화적인 종속현상, 계급계층 낼 수도 있겠고 아마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우리 쪽에서 문제를 낸다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 저서적, 이 주관적 의미,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냈었고, 요런 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요런 걸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 하나 만들어 본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거였고, 잘들 쓰셨어요. 근데 시간 부족이 조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쓰신 게 아니라 논제 전개하다가 문장에서 끝마쳤는데, 뭐, 모의고사니까 상관없죠. 모의고사니까 아 이건 내가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걸 잘 써갖고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약한 이걸 써봐야 돼.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본시험 때는 당연히 안 그러실 거라는 걸 알고 있고요. 예, 써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는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갖고 있는 거에서 다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됐었고 원래 제가 처음에 썼던 거는 문화 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로 선택을 했었고 논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회문화 같은 경우 논술형 제가 이제 사회문화에 솔직히 기점 보는 게 여러분들 수준 실력에서는 기입형 서술형에서 그렇게 다운될 만한 거 진짜 독특한 이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없다라고 봐요. 예, 근데 논술형 쪽은 이제 만약에 나오게 될 경우 연습을 조금 해보면은 아다시피 여기서는 못 쓰는 걸 쓰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쓰는 거를 완벽하게 쓴다 이렇게 생각으로 접근해서 연습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수업 때마다 논제 하나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똑같이 이제 한번 써볼 거고 아마 우리 기존 전에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이 써봤는데 지금 주는 거는 좀 더 쉬울 거예요. 예, 쉽고 정확하게 나올 만한 것들 좀 더 이제 전에는 좀 넓게 해서 생각을 많이 물어봤다면 지금은 특정한 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학 교재 안에 나와 있는 생각으로 그대로 쓸 수 있는 논제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쓰기 연습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씩 주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써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확실히 다를 거예요. 예. 아 이게 어떻게 느꼈냐면 같이 했던 친구들이 되게 편하게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쓴다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낫구나. 써보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요걸 느꼈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지금 나눠준 문제에서 지금 작년이죠. 작년에 나왔던 모의고사 작년에 그러니까 기출이 아니라 작년 우리 팀에서 했었던 그 문제랑 그런 유형들 해가지고 지금 가져왔으니까 그거 풀고 풀이하고 논술형도 써보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5분 쉬었다가요. 예, 그 다음에 그거 나와 있는 6번 문제까지 풀어보시고요.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